군자는 자기 탓을 한다. 이런 그 구절들이 막 랭킹에 들었었는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어떤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냐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이 40을 먹었는데 네. 남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은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다. 예, 근데 저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나이 그렇죠. 이상이 됐기 네.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은 그 구절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관심이 없죠. 그 아이들이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전은 어른들도 아이들도 얼마든지 자기 나름의 적용이 가능하고 예, 감동이 있다. 진짜 이 한 말씀드리고 권의 싶습니다. 책에서 예, 모든 그렇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근데 자체가 감동이네. 이 어려운 책을 이해를 해서 자기 생활에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네. 이야,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저 오늘부터 말이죠. 유빈이 읽힙니다. 네. 유빈이 또 고생하게 생겼네요. 네. 고전 유빈이를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욕을 좀 덜하게 됐다. 그다음에 탁월하게 좀 성적이 많이 올랐다. 잘한 아이들 보면은 고전을 네. 많이 읽혔던 아이들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높은 효과를, 놀라운 효과였어요? 일단 뭐 성적 부분 굉장히 이제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많이 올랐고요. 근데 그 아이들 욕 같은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걸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매달마다 이제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표가 이제 나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욕이 줄어들고 표가 굉장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걔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욕을 요즘 왜 안 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논어를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욕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마디 잔소리보다 잔소리보다. 오히려 한 권의 고전을 제대로 읽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일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아유 참 속 편한 얘기들을 하시네요. 요즘 애들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읽어야 될 책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고전을 읽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진짜 깨달음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전 읽기하고 공부는요 별개가 아니라 완전히 직결됩니다. 완전 직결. 제가 그 뭐 어떤 인격적인 아이들의 변화, 네.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뭐 사고력이 깊어진다 이런 것들은 뭐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요 저희 사례를 갖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반 아이들 기말고사를 봤는데 국어 평균이 95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 교사를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90점에는 턱걸이를 한두 번 해봤어도 95점은 넘을 수 없는 점수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95점. 평균. 예. 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단 말이죠. 네. 근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4단계로 나와요, 결과가. 네. 그러면 이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 미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학력이 80%, 그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보통학력 20%, 네. 기초나 기초 미달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고전 읽기가 그 공부와 직결된다. 저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아이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조금 뭐 방송용 멘트로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돌머리가 금머리가 된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면요. 고전을 읽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라오는데 일단은 이제 어휘력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집니다. 네. 이제 어휘력이라는 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네. 어휘 질이 이제 인생의 질을 네.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휘력이 이제 딸리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전을 통해서 수준 있는 그런 어휘들을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두 번째가 이제 논리력이라든지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논리력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이제 예를 갖다가 들어보면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갖다가 읽다가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네.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다가 어떻게 하다가 동성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동성애가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어떤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또 이제 그게 이제 크리톤이라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크리톤을 갖다가 읽을 때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그러면 너는 이제 크리톤의 이제 주제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소수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다수의 생각을 갖다가 네. 쫓을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는 그러면 그건 소수의 생각을 쫓은 훌륭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 너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봐서 내일 더 얘기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동생은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가 이제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고전을 갖다가 읽으면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한 주제를 놓고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들고 싶은 건 아이들이 어떤 말하는 거라든지 글쓰기가 굉장히 이제 고상해집니다, 좀. 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고전을 갖다 읽다 보면 이제 아까 잠깐 화면에서도 이제 비춰졌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 한 구절 공책 같은 걸 이렇게 작성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아이들은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암기를 해버린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 좋은 표현들을 명구절들을 갖다가 금세 암기를 해가지고 네. 자기가 말하는 중에 또는 글쓰기 중에 무의식적으로 그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있어지는 걸 갖다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통찰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 높아져요. 예, 이런 거 아이들이 이제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논어를 읽는데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공자님은요 초능력 인간 같아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있대요. 자기 마음 이미 다 알고 꿰뚫어 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 그렇죠. 그 논어 구절 한 구절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거기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6학년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전들을 갖다 읽은 아이와 읽지 않은 아이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통찰력의 깊이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그 고전에 보면 어린이들이 좀 읽기 쉽게끔 예. 만들어져 있는 좀 쉬운 버전의 예, 그렇죠. 고전도 나와 있어서 사실은 예. 저도 나도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런 예, 생각 예. 했는데 이런 책은 좀 어떤가요? 권하실 만한가요? 저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고전은 호를 보고 온전한 책으로 읽혀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축약된 아이들 버전으로 축약된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읽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그 만화책이나 축약본을 읽으면 나중에 절대 그 원전을 안 읽습니다. 네. 예, 그 좋은 그 원전을 갖다가 예. 그리고 그 원전들 대부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막 노벨상을 받고 막 이런 유수의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쪽짜리를 갖다가 200쪽짜리로 갖다가 축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그 편집자가 그 원작자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축약된 것들을 갖다가 읽는 것을 갖다가 권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감동 깊게 본 영화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짜리를 갖다가 굉장히 감동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러닝타임을 갖다가 30분으로 편집된 네. 것을 갖다가 보고서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 느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그럼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네. 감독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관람객이 문제가 있든지. 그 굳이 30분짜리를 보고서도 그 받을 수 있는 감동을 감동을, 갖다가 네. 받았다면 2시간짜리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원작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어떤 순서대로 읽히는 게 좋은 것인지 좀 예, 예. 저희한테 이제 그 길잡이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는 편의상 이제 그 1, 2학년 이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 2학년 같은